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출산 후에 조리원에서 조리 중이고요. 드디어 내일이 태소날입니다. 2주가 이렇게 빨리 가는구나 싶으면서도 막상 나가려니까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태소 하루 전에 조리원에서 실제 느꼈던 것들을 솔직하게 말씀 한번 드려보려고요. 조리원 예약할 때쯤 저는요, 사실 아가보다 제 컨디션을 좀 우선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몸이 넓은지, 남편 출입이 자유로운지, 외출이 잘 되는지, 마사지실은 어떤지, 신생아실도 중요하긴 한데 그건 뭔가 당연히 잘해주시겠지 라는 그런 느낌이었죠. 그래서 제 체크리스트에는 신생아실이 좀 아래에 있었어요. 아마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조리원 검색하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룸 컨디션과 마사지 후기잖아요. 거기서 일단 먼저 마음이 가긴 갑니다. 그런데 막상 아이를 낳고 들어오니까 생각이 완전 바뀌더라고요. 신생아실 케어, 이게 정말 핵심이었고요. 룸이 넓은 게 중요할 수 있기는 하지만 내 아이 케어가 무조건 1순위가 됩니다. 제 뱃속에서 8달에서 10달 정도를 꼭 붙어서 지냈던 아이를 24시간 케어를 해주는 곳이잖아요. 실제로 저희 아가 같은 경우 하루는 콧등에 이렇게 긁힌 스크래치가 있더라고요. 아가 기저귀 갈다가 또는 씻기다가 아가 손톱에 이렇게 긁혔을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기 얼굴을 보다가 발견해서 말씀드리기 전까지는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솔직히 100% 믿고 맡기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불신이라기보다는 이제 엄마로서 이제 마음이 더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다시 조리원을 선택하게 된다면 저는 가장 먼저 볼 부분이 사실 한 분당 아가 몇 명을 케어하시는지, 이 조리원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신 분들인지, 교대 타임에 새로운 분이 교체가 되시는지, 그리고 신생아 케어 교육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곳인지, 이게 룸 컨디션보다 훨씬 더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남편의 상주 여부, 중요하다면 중요할 수 있겠지만 케바케인 것 같아요. 조리원의 하루 일과 정말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가거든요. 저는 사실 이 조리원 자체를 들어올까 말까 고민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저희 집에 노령견 2마리가 있는데요. 얘네들이 이제 하루에 약을 2번씩 먹여야 되고 정말 손이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대신 그 아이들을 돌봐줘야 해서 남편은 조리원에 못 오는 날도 많았고 와도 그냥 잠깐 몇 시간 있다 가는 정도였어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정말 많이 우울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처음 당일 하루만 좀 그렇고 그 이후에는 그냥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아요. 성향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요. 조리원 생활 자체가 생각보다 정말 바빠서 남편이 계속 옆에 없어도 큰 지장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외출이 자유롭다고 해서 중간에 나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와야지 라는 생각으로 조금 설레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막상 와보니까 나갈 틈이 없어요.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뭐가 계속 있습니다. 제가 있는 곳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아침에 일어나면 식사에 간식 타임 가지고요. 오전 모자 동실 끝나면 마사지 받고요. 점심 먹고 또 간식 타임 가지고 틈틈이 유축하거나 수유하고 일도 좀 하고요. 그럼 또 저녁 먹고 간식 타임 가지고 저녁 모자 동실 시간 마치면 조격이랑 골반 의자도 좀 해주고 씻고 스트레칭 해주고 육아책 조금 보면 하루가 다 가 있어요. 저는 제왕절개로 나왔는데 수술 직후라 아직 몸 회복이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스케줄조차도 솔직히 좀 버겁더라고요. 조리원 들어오시는 분들 진짜 쉬러 간다고 생각하시면 살짝 당황하실 수도 있어요. 쉬긴 쉬는데 집보다는 훨씬 조금 바쁜 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가 케어 배우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조리원이 산모가 쉬는 공간이기는 하지만 여기 들어와서야 이제 들어닥칠 현실에 조금 조급해지더라고요. 모유 수유 자세, 앉는 방법, 트림시키는 자세, 기저귀 가는 법, 이런 것들이 당연한 것 같아도 막상 처음 해보면 하나도 안 당연해요. 그런데 제가 있는 곳은 산모 케어 위주이다 보니까 아기 케어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제 곧 오실 산후도우미 분께 많은 도움을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나름 이 모자 동실 시간을 정말 많이 활용을 해봤어요. 아기 얼굴만 구경을 하고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해보는 거죠. 신생아실에서 해준 속삭이 그대로 아가만 보다가 그대로 보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속삭이도 풀어서 팔도 좀 빼줘 보시고요. 다양하게 한번 안아도 보고 가슴으로 안아서 우리 아가랑 교감도 한번 해보시고요. 아가가 울면 제가 직접 우는 이유를 찾아서 달래도 봐주시고, 그리고 저는 기저귀도 되게 최대한 많이 갈아봤어요. 어차피 집에 가면 제가 다 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 많이 연습을 해봐야죠. 그리고 모유 얘기도 잠깐 하자면 저는 원래 아이를 낳으면 바로 단유를 할 생각이었거든요. 제 몸이 면저였으니까 바로 단유하자 했었죠. 근데 막상 우리 아이가 엄마 젖을 찾는 걸 보니까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만 직수랑 유축을 한번 해봤어요. 최대한 우리 아이랑 좀 교감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니까 이 모유양이 점점점 막 늘려고 막 하더라고요. 그때 딱 저는 단유를 들어갔고요. 약을 먹지 않고도 자연 단유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양이 많아지면 그만큼 단유가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단뇨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 타이밍을 좀 잘 잡는 게 중요하실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계획형 인간이 아니어서 조리원에 들어와서 용품을 구매하기 시작했는데요. 미리 다 사놓진 못했고 조리원에 들어와서 그때그때 필요한 용품을 이제 구매를 한 거죠. 분유랑 기저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아기마다 잘 맞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신생아실에서 우리 아이가 뭘 잘 먹는지 지켜보고 주문하려고 조금 기다린 것도 있습니다. 막상 비교를 해보니까 분유는 조리원에서 구매를 하는 게 조금 더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미리 한 박스를 주문을 해놨고요. 기저귀는 따로 여기서 쓰는 거를 그대로 인터넷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작정 사지 마시고요. 조리원에서 아가가 뭘 잘 먹는지, 기저귀로 인해서 피부가 올라오지는 않는지 지켜보신 다음에 조리원 가격이랑 외부 가격이랑 비교를 해보시고 결정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마사지 추가 결제도 영업 들어오죠. 기본 횟수로는 조금 부족하다고는 하는데요. 이건 미리 마음을 좀 정하시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리원 안에서 고민을 하시면 결국 끌려다닐 수밖에 없더라고요. 퇴소 날짜도 가능하시면 평일에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산후도우미 선생님이랑 연결이 되려면 평일이 훨씬 수월하시거든요. 저는 목요일 퇴소여서 금요일에 산후도우미 선생님이 하루 오시고 주말에 붕 떠버렸거든요. 퇴소 하루 전 지금 제 마음은요, 정말 아이 낳고 면역력이 확 떨어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산후소양증 때문에 지금은 약도 먹고 있고요. 이 손목이랑 손가락은 아직 제대로 쓰기도 전인데 벌써 욱신욱신해요. 근데 그래도요, 너무너무 예쁜 우리 애기 얼굴을 보면 사르르 그냥 녹더라고요. 엄마라는 게 정말 대단한 거구나. 조리원에 있으면서 수백 번은 드는 생각이에요. 내일 퇴소하면 저는 진짜 이제 본게임 시작인데요. 강아지들이랑 아가랑 잘 지낼 수 있을지, 자지러지게 우는데 달래도 달래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과 두려움과 설렘이 한꺼번에 공존하는 마음이에요. 그래도 아이가 주는 소소한 행복감으로 잘 이겨내 볼게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